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신혼부부와 청년, 노인들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데요. 막대한 세금으로 지어진 이 임대주택들이 저렴한 임대료에도 분양이 더뎌 지자체마다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한 보은 공공 실버주택. 결과는 100가구 중 35가구가 계약하는 데 그쳤습니다. 뭐 비싸서 안 들어오느니 뭐 이제 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저짝에 주거미를 많이가 살잖아요. 보은 산업단지 안에 건립된 행복주택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충북 첫 행복주택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신혼부부가 5가구, 대학생 신청자는 1명도 없는 등 120가구 중 40가구만이 입주 예약을 마쳤습니다. 내년 10월에는 바로 옆에 80가구 규모의 2차 행복주택이 또 들어섭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미분양 물량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람 주변에 가게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다 뭐 수도 파가라고 무조건 집만 때리죠. 월 4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의 저렴한 임대료에도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의 경우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산단이 공장이 입주 중에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산단이 공장이 착공이 돼서 입주가 되면은 그 분양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지은 영구 임대주택들이 좋은 취지에도 초기 미분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 울리단길에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낙후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실험이 이뤄집니다. 원조인 서울 경리단길을 쇠락시킨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는 게 울리단길의 살 길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 운천동과 이태원 경리단길을 조합해 이름이 만들어진 운리단길. 거리를 따라 운치 있는 카페가 10개, 공방이 9개, 작은 도서관이 2개 영업 중이고 지금도 개업을 위해 내부 수리 중인 곳이 적지 않습니다. 운리단길이 유명세를 탄 건 2년 정도 됐지만 상권은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운리단길 해서 사람들이 생소한데 여기 카페가 좀 조성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뭐 그게 매출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가게 임대료도 아직은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40제곱미터 기준으로 30만 원 안팎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 때문에 상가주택 매수 문의는 부쩍 늘었습니다. 매매가도 수천만 원 뛰었습니다. 붐이 일어가지고 그짜기로는 3천, 4천 원 오르고 있어요. 안 팔라고 그러는 거 더 준다고 팔라고 그러니까. 운리단길 일대는 도시재생과 골목경제개발 등 국비 공모사업 2건이 선정돼 앞으로 17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낙후된 도심을 기껏 살렸더니 상가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향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상가하고 또 집주인 간 지금 상생 협약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종합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리단길이 반짝 떴다가 시들어버린 경리단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해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도입에 회의적이건 충청북도가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충청북도 출자 출연 기관장으로 도내 13개 기관 가운데 2곳을 먼저 시행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충청북도와 세종뿐입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의 생산자 재고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재고 제품 지수는 183.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자녀를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돈의 IP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이 만들어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SNS 대화창입니다. 얼핏 보면 딸과 엄마의 대화 같지만 딸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입니다. 포털 사이트 계정을 해킹해 주소록을 빼내고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휴대폰이 고장나 통화를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급한 일이 있다며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 작은 아빠도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보낼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당 SNS가 범죄를 막기 위해 해외 접속 표시를 만들었지만 대포폰이나 국내 IP를 우회해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범행 대상은 주로 40, 50대,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똑같이 꾸미다 보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프로필 제가 해놓은 거랑 똑같이 그대로 했었어요. 전시회에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배경으로 해놨더라고요.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액만 200여억 원, 지난 2017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나 거래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셔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피싱 범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도내 일부 아동복지시설이 보조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제멋대로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월부터 충주와 제천 등 도내 아동복지시설 68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14건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을 회수하거나 추징할 것을 해당 시군에 요구했습니다. 청주 초정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가 성황리의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축제에 모두 7만 5천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행궁에 들달한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 초정리를 재현한 축제장에서 초정약수와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증평군이 오는 2022년까지 증평읍 장동리 일원에 들어설 놀이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의파크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조성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는 증평군이 지난 2017년 정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선정으로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 따른 겁니다. 군은 이 공간을 주민 여가 생활은 물론 창의적 인재와 유튜버 양성을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청주의 한 사거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제천에서는 제천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오후 2시 시민회관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2회 통일바람 통일벼 모내기 행사가 오전 10시 이월면 사당리에서 열립니다. 단양에서는 단양사랑 호수학교 개강식이 오후 2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31도, 단양 32도 등 29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